안녕하세요, 라엘입니다. 오늘은 갑진년 일간별 운세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갑진년은 일간별 운세를 올리고 또 띠별 운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일간인지 일간을 찾아 영상을 듣고 또 내 띠의 운세를 들으면 어느 정도 내가 갑진년에는 큰 틀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갑진년을 미리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오늘은 정화일간, 정화일간이 갑진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정화는 먼저 이 갑목이 정인, 그리고 진토는 상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해 운을 볼 때는 먼저 이 나라는 일간이 한 해 어떤 움직임을 취하는 그 포지션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정화는 이 갑진년에 쇠지에 앉아 있습니다. 자, 12운성으로 일간의 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개묘년, 2023년 개묘년에 정화들은 병지에 앉아 있었어요. 병지에 앉아 있다가 자, 쇠지로 갑진년은 이제 변화하죠. 올해 개묘년에 비해 내년 갑진년은 훨씬 나의 힘이 좋은 한 해예요. 정화들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제 병상에 누워 있었던 모습이었다면 내년 갑진년은 아주 좀 정정한 상태입니다. 보통은 이제 왕을 보좌하는 영의정이나 좌의정 정도는 되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왕만큼은 아니겠죠. 왕만큼은 아니지만 권력이 있는 상태. 만약에 한 개인으로 보자면 한 개인의 전성기가 있잖아요. 이 전성기에서 살짝 내려온, 벗어난 상황입니다. 특히 신체적인 부분이나 권력적인 부분에서 내 인생의 전성기에 비해서는 살짝 꺾여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전성기 시절보다 이제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약간의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노하우라든지 내 정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성기 시절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상황의 갑진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니까 정화는 갑진년에 처세를 되게 잘하는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나라는 힘이 어느 정도 강하면서 지혜가 높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사실 정화가 개묘년 이제 올해 정계충으로 좀 많이 힘들었죠. 이거는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을 것으로 보여서 정화분들은 사실 올해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이게 정신적으로도 힘들기도 하지만 나의 힘 자체도 이제 병지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인데 나의 힘 자체도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갑진년에는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니까 체감상으로도 훨씬 이제 편안한 한 해를 맞이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 자체는 이 정도의 이제 힘이고 그리고 정화가 만난 갑목은 정인이고 또 지지 진토는 상관이면서 이 진토에는 임수와 신금이 임묘되죠. 그리고 이 진토 지장간에는 을개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화에게 이 임수는 사실 되게 합당한 나의 진정한 짝인 정관이에요. 그리고 또 이 신금은 나의 무대인 편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임묘된다는 것은 내가 사실 무대나 그러니까 내가 무대라는 것이 내가 일하는 환경이겠죠. 보통은 이제 환경이나 활동력이 좀 넓은 삶을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무대를 쓰는 것이 좀 넓게 쓰기 어려운 해가 돼요. 이 임수하고 이제 특히 이 편제가 임묘된다는 것은 나의 무대가 좁아진다. 나의 활동력이 좀 좁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화 자체가 갑진년에는 사실 노련미가 있는 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다르게 쓰는 이제 생각을 좀 해내시겠죠. 지혜가 있는 해니까. 그래서 이런 무대나 활동력이 좀 넓게 쓰기 어렵다고 해도 정화 입장에서는 나 한번 어떻게든 뒤집어 보겠다. 이런 판을 뒤집어 보겠다.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마도 올해의 여파로 드는 생각이실 거예요. 올해 자체가 워낙 정화 입장에서는 좀 힘들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체는 아주 뭐 크게 하려는 행동을 해서 계묘년에 비해서 훨씬 활동적인 면에서는 나은 시기를 보냅니다. 당연히 융통성도 있죠. 네. 그리고 이 진토 자체가 이제 상관이니까 재능이나 뭐 자신만의 기술성 이런 걸 발휘하는 분야에서 좀 더 두각을 나타내요. 자, 재능이라는 인자가 이 진토에서 발휘하기 쉽기 때문에. 근데 이제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관성의 임묘라는 것은 사실 좀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해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 임수의 임묘라는 거는 사실 규율이나 그다음에 규칙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진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법적인 것이 좀 마비된 상태로 이제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한 해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런 걸 잘 만들고 좀 신경을 써야 되는 한 해이다. 그래서 규율이나 규칙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한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정관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회적 명함을 뜻해서 딱지가 굉장히 잘 붙어 있는 건데 임묘되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평판 자체도 좀 해로움이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의 사회적 평판이 뭐 임묘되어 있는 거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니까. 자, 남녀 모두 그렇고 여자분은 특히 이제 배우자로 인한 해로움이 좀 더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 인한 뭐 해로움이나 아니면 또는 번거로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시기예요. 이런 전체적인 이 뭐 명함이나 뭐 관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느끼는 바가 조금 차이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사회적 명함을 좀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 번거로움이 더할 테고 아닌 뭐 자유로운 분야, 예술이나 체육, 뭐 기술, 이런 영업, 뭐 이런 쪽에 계신다면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 진토라는 것 자체가 상관인데 상관은 내가 틀을 깨는 것도 있지만 이 정관의 임묘 자체 이 두 가지의 가능성 때문에 이직이나 휴직 또는 상황이 진짜 나쁘면 정리해고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인연도 있는 한 해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의 사주를 좀 봐야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연애운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연애운 관련해서 정화는 여자분이나 남자분 모두 다 이제 매력이나 약간 첫눈에 반해서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한테 되게 잘해주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자분 입장에서는 좀 날 너무 피곤하게 하는 상대이고, 남자분 입장에서는 여자가 좀 요구사항이 많은 타입이네 이렇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화일관이신 분 중에 여자분이시라면 처음에는 잘해주는 남자네 하고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아 너무 피곤해 이 남자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 정화의 남자분이신데 만약에 연애를 하신다면 처음에는 나한테 잘해주는 여자네 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한테 너무 요구를 많이 하는 여자야 이렇게 느껴져서, 사실 한 해 자체가 연애 운이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오래가는 만남을 하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만난 사람과의 궁합에 따라서 이 한 해 운은 이렇다 하더라도 이 시기를 넘겨서 뭐 더 좋아질 수는 있으니까, 이 부분은 궁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으니까 이제 참고만 해주세요. 자, 일간으로 보는 거는 단식이라서 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지지에 이제 들어오는 글자를 볼 건데,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및 땡스 버튼으로 후원도 환영합니다. 다음은 의미 있는 지지를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일주별로 설명을 곁드릴게요. 먼저 이 지지에 갑진년의 정화분들 중에서 이 지지에 진, 술, 신, 자, 유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동,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진토는 진토하고 만나서 형을 만들죠. 그리고 진과 술은 만나서 충을 만들고, 신과 자는 진을 만나서 삼합운동을 합니다. 유금은 진토를 만나서 육합을 하고. 그래서 먼저 진진, 이 진진 형살, 진진형은 형살은 조절이에요, 조절. 진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 있죠. 이제 이 자리에 따라서 뭐 그 환경이나 지칭하는 관계,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진월에 태어나신 분이라면 내 환경, 내 본가 또는 내 직업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만약에 직장이라면 뭔가 내가 조정해야 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를 다듬고 깎고 상대방도 다듬고 깎아서 잘 끼워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시에 있다, 그러니까 진시에 태어나셨다 하면 내가 원래 하는 주업이 아닌 다른 뭐 부업이나 새로운 일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는 뭐 인간관계로 보면 자식이나 아랫사람, 아랫사람 관련돼서 약간의 조절 인자가 필요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 형이라는 거는, 이 진진형이라는 것은 가치는 있을 수 있어요. 이 글자가 같이 있을 수는 있어요. 충은 좀 다른 문제이지만, 그래서 좀 조절하고 깎아서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쓰는 상황이다. 완전히 바꾸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월에 있든 연에 있든 시에 있든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지, 이걸 완전히 바꾸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자리든 이제 술토가 있으신 분, 이제 일지에는 안 되니까 시간에 술시 또는 술월, 술년에 태어나신 분이라면 충이에요. 진술충. 뭐 가장 많이 무서워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충은 대체로 나쁘다고 보기는 하지만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건 70% 정도? 좋은 거는 30%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또 이게 특히 토의 충이잖아요. 그래서 토의 충은 이 기본 확률에서도 좀 더 좋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래 충은
운동성이 정반대잖아요. 이제 정반대의 운동성이 서로 공존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오는 이제 상황인데, 결국은 충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월에 술토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이 술토 너 이제 나가, 이제 비워줘, 진토가 들어갈래, 이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술월에 태어나셨다면 내 환경이나 직업에서 변화 이제 충돌이 있죠. 그래서 너 좀 비워줘, 너 직업적 환경을 좀 비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좋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변화 자체가 나쁠지 좋을지는 당연히 이제 이 나머지 사주 구성에 따라 달라지고, 또 지금 직업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 충돌에서 오는 그 불안감이 있는 그 과정으로 인해서 내 상황이 변동이 있으니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안 좋다고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답답한 상황이라면 뭐라도 일어나는 게 좋으니까, 결국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술토야 안녕하고, 과거의 상황과 이제 안녕을 하고 새로운 상황이 오는 거를 반겨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또 술토가 있으신 분은 영상 초반에 이 진토에서 임묘되는 임수랑 신금을 임묘를 못 시키죠. 그래서 해소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요 임묘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있는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술토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임묘에 따른 해로움이 해소된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토의 충들은 참 장점도 많은 그런 충입니다. 또 토들은 이제 고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고지. 어떤 것의 고장지인데, 바로 이 술토의 고장지는 이제 화예요, 화. 근데 이 진토가 들어오면서 이 고장지가 튀어나와요. 뭐 천간에 이 고장지가 가지고 있으면 더 잘 쓰고, 뭐 일간에 힘이 있으면 더 잘 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은 있지만, 어쨌든 이 화라는 것이 운동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 진토가 들어옴으로써 화의 운동을 촉진을 시켜주기 때문에, 만약에 정화로 태어났는데 화가 중요한 사주 구성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충이 꼭 나쁘다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술토가 있으신 분들은 좀 변화 이동성이 그 자리에 따라 있는 한 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신자. 이 신자는 삼합이에요. 물론 이제 신이나 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크게 봐서 신과 자가 있다면 이 진토가 오면서 삼합의 운동을 합니다. 이 자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 진토도 신금도. 그래서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동 변화가 당연히 와요. 근데 이 이동 변화는 충돌, 비우기 위한 이동 변화기보다는 같이 함께 뭔가를 만들러가는 이제 운동이니까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드는 이제 한 해이다. 이제 수라는 것은 결국 수에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는 목이잖아요. 이제 수생목이니까. 그래서 목의 운동을 하기 위한 이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만약에 사주 구성상 목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결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결과물을 볼 수 있는 한 해예요. 근데 아니라 하더라도 갑진년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갑목을 같이 가지고 오는 해란 말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문서 관련된 이득, 이득이 생길 확률이 높은 한 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금을 가지신 분들은 진토하고 육합이에요, 육합. 자, 이 진토가 금으로 변화하는데, 만약에 이제 구성상 좀 이 육합의 합이 안 될 수도 있는 사주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된다 하면 또 중요한 이 진토에 임묘되는 글자를 해소시키죠. 그래서 물론 다른 또 지지에 묘목이 있다. 그러면 이 두
진유합을 못 시키니까 다시 이제 인묘가 되는 이런 변화성이 좀 있다. 어쨌든 이 육합이라는 것도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물을 볼지는 조금씩 다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일주별로 제가 살펴볼게요. 일주별로 보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의미도 있고. 네. 자, 먼저 정축일주입니다. 네. 정축일주는 자, 이 진하고 축하고 파예요, 파. 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조정이 좀 있는 한 해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뭐 손절 같은 거를 하거나 당하거나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갑진년에는 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갑진년이 계기가 되었을 확률이 높은 시기예요. 그리고 정축일주 같은 경우는 자식과의 조금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내적인 좀 아픔이니까 겉으로 이렇게 막 드러나면서 싸우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정축일주 자체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토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제 건강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나 뼈 관련돼서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 일지니까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배우자가 아플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나의 건강과 배우자 건강 둘 다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배우자하고 자체도 약간의 문제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하고의 다툼이 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예 속성을 좀 또 많이 쓰시는 직업을 가지시는 분이라면 구설 시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정축일주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은 이제 한 해예요. 그래도 기본 틀, 앞에서 설명했던 기본 틀은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정축일주 자체는 조금 이런 부분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묘일주. 정묘일주는 네, 진하고 묘가 뭐 형충파 해에 해당돼요. 또 묘진 방합도 되죠.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초반에 그러니까 갑진년 초반에는 좀 생각이 너무 많고 좀 헷갈려요. 이럴까 저럴까 이런 이제 좀 그런 생각 많이 할 수 있어요. 정묘일주는. 하지만 오히려 중반부가 될수록 네, 좀 많은 결정을, 특히 제대로 된 생각에 대한 결정 같은 거를 내릴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던 뭐 문서 계약 같은 거, 네, 계약 같은 게 이름이 좀 바뀌거나 문서에 변동이 있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벌어질 확률이 높아요. 동네에 좀 누가 아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나 뭐 형제나 어쨌든 내 주위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이나 생각들이 좀 변화, 뭐 문서나 이동 이런 것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정사일주. 정사일주는 진사죠. 진사는 뭐 천라지망살인데 이 부분은 사실 직업이랑 연결이 많이 돼서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약간 내년에 하는 일들이 조금씩 더딜 수 있다. 또 정사일주들은 사실 내가 너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소랑은 다르게 답답함을 느끼는 게 다른 일주들에 비해서 되게 좀 심한 거죠. 그래서 정사일주들은 원래 변화무쌍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디게 가는 거를 더 못 참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자신의 성격 같은 거를 조금 고집이나 이런 거를 좀 줄이는 게 좋은 이제 한 해입니다. 나 자체와 그다음에 환경 자체를 좀 분리해서 떨어져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한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정미일주죠. 자, 정미일주는 또 토를 만났죠. 진토와 미토.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신장이나 방광 여자분이시라면 부인과 질환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다른 일주들에 비해서 정미일주는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운이 조금 더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자신의 기술, 재주를 부리는 분야에서. 네. 근데 이제 좀 조직에 있는 분들은 자기 재주나 뭐 기술보다는 이 조직이 원하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잘 안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미일주 분들 중에서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일주들에 비해서 좀 더 답답함을 느끼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유일주. 네. 정유일주는 진토를 만나서 적절히 결과를 얻는 한 해예요. 육합이죠. 네. 특히 사실 올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정유일주 분들은 올해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진년, 내년에는 얻는 결과가 뭐든지 간에 결실을 어느 정도 보기 때문에 정유일주 입장에서는 되게 조금 편안한 한 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올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사주 구성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결실 보는 부분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결실을 보는 한 해입니다. 결실을 자식으로도 보니까 자식운도 있는 거예요. 자식운도 있고 또 뭐 결혼 육합이 또 애정, 결혼 배우자 뭐 이런 쪽의 의미도 있으니까 결혼할 확률도 있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정유일주 분들은 올해보다 훨씬 편안한 한 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해일주. 네. 자, 정해일주는 구설수 조심하셔야 돼요. 내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이 땅에 좀 떨어지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근데 뭐 굳이 내가 명예를 쓰지 않고 살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하면은 오히려 운이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 명예나 구설수 있는 부분에서만 좀 조심하시면 괜찮은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간별로 보는 운세는 단식 판단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결과까지 확실히 어떤지를 알려면 전체를 다 봐야 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및 땡스 버튼으로 후원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